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에 학습할 내용은 지난 6주차에 학습했던 챕터 3의 다이오드 모델스 앤 서킷 내용에 대해서 뒷부분, 우리가 하다 말았던 뒷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이미 올리긴 했는데 중간고사를 대면 필기시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날짜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되겠고요. 입실은 반드시 11시 10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시험을 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강의실은 7호간 112호와 114호에 나눠서 시험을 진행할 거고 이 호실 나누는 건 제가 엑셀 파일에 기록을 해서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를 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위는 10월 19일에서 23일 주차 강의 내용, 즉 8주차 강의 내용까지 시험에 출제를 할 거고요. 주로 연습 문제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간간히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를 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라는 문제는 챕터 8의 연산증폭기나 챕터 2의 피직스, 물리전자 기초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주관식 설명하는 문제를 낼까 생각 중입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아이디얼 다이오드, 그 회로 구성 요소로서의 아이디얼 다이오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PN 정션 다이오드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PN 정션 다이오드가 회로의 구성 요소로 사용될 때 아이디얼 모델과 컨스턴트 볼테이지 모델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고, 회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디얼 모델과 콘스턴트 볼테이지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인풋 전압에 대한 아웃풋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N 다이오드의 라지 시그널 앤 스몰 시그널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그 후에 다이오드를 응용한 회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렉티파이어, 즉 정류기, 그리고 볼테이지 레귤레이션, 정전압이죠. 그 다음 리미팅 서킷, 전압을 제한하는 회로, 그리고 볼테이지 더블러, 전압을 2배, 증폭시키는 회로, 그리고 레벨 시프터와 스위치가 있는데 레벨 시프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스위치는 좀 깊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미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드에서 PN 정션 다이오드가 가해지는 전압에 의해서 포워드와 리버스에 갔을 때 스위치처럼 동작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변하고 이런 부분은 다루지 않기로 하고 레벨 C부터까지 이번 주 강의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절부터 대신호와 소신호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라면 라지 시그널 오퍼레이션 그리고 스몰 시그널 오퍼레이션이 되죠. 자, 라지 시그널 오퍼레이션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다이오드들은 큰 전압과 전류 변화가 허용이 되는 모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배웠던 이스포넨셜 모델이었죠. 그 경우에는 전류가 이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죠. 이렇게 이스포넨셜한 특성을 반영을 하는 모델이 라지 시그널 모델입니다.
그래서 라지 시그널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지 시그널 모델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 그리고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들을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회로를 해석하는데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몰 시그널 모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모델이 어떻게 유용한지는 여기 이어지는 예제에서 좀 얘기를 예제에서 이제 풀어보고 왜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느껴보는 걸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수 특성을 가지는 라지 시그널 오퍼레이션이 복잡한 이유가 뭘까요? 복잡한 이유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전압이 가해졌을 때 다이오드의 전류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변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회로 안에 많이 들어가면 손으로 해석하기가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얼 모델 그리고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이런 것들도 여전히 비선형성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가 꺼진 상태에서 켜지는 시점, 이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문제를 풀 때는 이미 충분히 켜진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그냥 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변환되는 시점에서 그런 비선형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스몰 시그널 모델이 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예제 3.17 교재 예제 3.17의 셀폰 어댑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3.17을 보면 2.4V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잃어버린 전기공학과 학생이 2.4V 어댑터를 사려고 찾아다녔지만 결국 사지 못하고 3V의 어댑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2.4V가 요구되는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한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V 아웃풋 단자는 3개의 다이오드가 연결된 형태고 이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렸고 각 다이오드마다 V-ON 전압이 800mV라고 가정을 했네요. 그래서 V 아웃풋이 2.4V고 3V 빼기 2.4V에 해당하는 600mV가 여기 R1 저항에 걸린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셀폰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무시하라고 했죠. 그리고 첫 번째 프로브라고 한 게 이 아웃풋 단자의 전압이 2.4V가 되게 하는 역방향 포화 전류 IS1을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보면 자, V 아웃풋은 2.4V죠. 그러면 IX는 어떻게 될까요? IX 이렇게 흐르는 전류죠. 여기서 다이오드가 ON이 되면 쇼트처럼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600mV가 R1에 걸린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R1 분의 VAD 3V 빼기 Vout이죠. 2.4V 600mV가 되죠. 600mV가 100Ohm이죠. 100Ohm 죄송합니다. 100Ohm의 저항에 가해졌을 때 전류가 IX가 돼서 6mA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아까 가정했던 것 중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고 이거는 켜졌을 때 이렇게 쇼트처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3V와 이 2.4V 사이에 전압이 R1에 걸림으로써 전류가 만들어져서 IX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소식은 지난주에 했던 거죠. 다들 아시죠? 다이오드 전류 식에서 유도를 한 겁니다. 다이오드 전류식이 ID는 IS 곱하기 뭐였나요? 익스포넨셜
is분의 id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서 넘겨줘서 만들면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id는 is 가로하고 exponential isid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vt분의 vd가 되죠. vt는 0.259 절대온도 300K일 때 0.259고 그게 Q분의 KT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들 기억하시는 거 맞나요? 여기 ID 다이오드의 전류입니다. exponential VT VD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각각 넘겨줘서 VD를 구한 겁니다. 이때 VT는 Q분의 KT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해서 전류를 전압을 구할 수 있죠. 먼저 VD,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IX에 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X 식에서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 VT 0.0259 또는 0.26mV를 사용하죠. 그거랑 VD가 아까 2.4V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대입해서 넘겨서 풀어보면 IS 포화 전류는 2.602 곱하기 10-16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나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아댑터의 전압이 사실상 3V가 아니고 3.1V인 경우에 V 아웃풋을 구하라고 했죠. 페이지에서 보면 자, 어댑터의 전압이 3V에서 3.1V로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IX는 R1분의 VAD 마이너스 Vout이죠. 그러면 2.4V가 이 다이오드에 걸린다고 했으니까 7mA가 되고, 결국에는 요걸 바탕으로 다시 Vout을 구할 수 있죠. Vout은 3V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VT ln IS분의 IX가 돼서 2.412V가 되죠. 그래서 커진 걸 알 수가 있죠. 2.4V였는데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다시 대입을 하는 거죠. 이 식에다가. 그러면 정확하게 전류가 다시 또 6.88mA가 되고, 이 결과를 다시 대입하면 2.411V의 아웃풋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즉 다이오드 전압이 단지 0.1V 변했는데 이거를 변했을 때 Voutput 단자에 나타나는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이터레이션, 즉 반복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는 결국 간단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간단한 기술 또는 모델이 요구가 되겠죠. 앞선 문제와 같이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을 쉽게 풀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모델이 스몰 시그널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 복잡한 회로가 다이오드 캐소드와 애노드 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류는 ID1이 되겠고,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은 VD1이라고 합시다. 이럴 경우에 ID, VD, 즉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분의 전류 그래프를 살펴보면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회로가 구성되면 특정 바이어스 포인트가 가해지게 되고, 여기 예를 들어서 A라는 바이어스 포인트가 설정이 된 상태라고 합시다. 그때
이 서킷이 볼테이지나 또는 전류의 약간의 변화를 경험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복잡하게 이터레이션 방법으로 풀 필요 없이 아까 말했듯이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는 걸 활용해서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아날리시스는 아까 말한 바이어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 변화, 다이오드의 전압 변화, 전류 변화를 리니어하게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하려면 지금 보면 익스포넨셜인데 이게 리니어하게 변하려면 뒤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변화량이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리니어하게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A 바이어스 포인트를 가해진 상태에서 델타 V라는 전압이 다이오드에 추가적으로 더 가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이어스 포인트가 이렇게 B로 이동을 하겠죠. 이럴 경우에 ID2는 이렇게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VT분의 VD1 더하기 델타 V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텀은 곱해지죠. VT분의 VD1 곱하기 익스포넨셜 VT 델타 V가 되겠습니다. 이때 요 익스포넨셜 텀에서 델타 V가 VT보다 훨씬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VT분의 델타 V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거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D1은 ID1이죠. ID1이고 1 플러스 VT 델타 V가 됩니다. 그러면 델타 ID는 요 뒤에 텀이 되는 거죠. ID1 곱하기 요 텀. 그래서 델타 ID는 VT분의 ID1 상수죠. 상수 곱하기 델타 V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스몰 시그널 모델입니다. 제가 이거를 적어놨었네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변하지만 변화량이 굉장히 작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하는 걸로 근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A에서 B 포인트로 이렇게 변할 때 익스포넨셜 함수지만 이 값이 굉장히 변하는 델타 V가 굉장히 작으면 이 리니어한 그래프와 거의 같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슬로프는 이 부분적인 델타 VD분의 델타 I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 기울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전압 변화와 전류 변화 사이에 어떤 관계라고 할까요?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걸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델타 VD분의 델타 ID라고 했습니다. 이게 분모해서 이렇게 리니어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우리가 스몰 시그널 아날리시스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바이어스 포인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전류라든지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 전류 전압이죠. 다이오드 전압 VD1을 기준으로 해서 델타를 미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굉장히 작은 미분을 이렇게 표시하죠. dVd분의 dID. 그래서 우리가 ID 식은 알죠.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VT분의 ID1입니다. 여기서 원래 가로하고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이 앞에 익스포넨셜 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뒤에 거는 무시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 안에 있는 텀 중에 VT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요 VT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결국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1이 VT분의 ID1인 상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결과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델타 ID가 VT의 ID1 그리고 델타 VT였죠. 그러니까 특정 상수값을 가지면서 이 델타 ID, 전류 변화와 전압 변화가 어떤 관계식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가정했던 게 뭐냐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가 VT Q분의 KT죠. 0.26V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지면 전류 변화는 간단하게 이 상수를 곱해줘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포워드 바이어스 된 PN 다이오드 기호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죠. 첫 번째는 바이어스 모델입니다. 바이어스 모델은 콘스탄트 볼테이지 모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VD1이라는 전압원이 생성되는 것처럼 되는 거고, 오른쪽은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D라는 저항으로 모델을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계속 봤던 분석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델타 ID는 VT분의 ID 그리고 델타 VD라는 수식이 나왔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넘겨주면 델타 VD분의 델타 ID VT분의 ID가 되죠. 그러면 이게 컨덕턴스죠. 왜냐면 V는 R인데 R은 I분의 V인데 지금 V분의 I니까 컨덕턴스가 됩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간단하게 저항으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스몰 시그널 모델이 되겠고요. 대신 조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바이어스 전압이나 바이어스 전류의 변화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만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지스터, 즉 스몰 시그널 레지스턴스로 고려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를 보면 지금 대문자죠. V1. 이거는 대신호입니다. 그래서 대신호 모델일 경우에는 여기에 어떻게 되나요? 전압원이 가해지죠.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 전압원이 돼서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 V1 소문자가 들어가죠. Vout도 소문자가 들어가면 신호의 변화가 작다는 겁니다. 이건 스몰 시그널을 의미하고, 회로를 구성할 때 다이오드가 지금 RD라는 스몰 시그널 레지스턴스로 바뀌어서 분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VP라는 피크 전압과 그리고 V0의 직류값을 가지는 정연파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DC가 이렇게 V0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스몰 시그널이 얹어지는 거죠. 사인파. 그게 VP가 크기고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V0를 기준으로 VP의 크기를 가진 신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이오드에 이 신호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이오드의 RV 커브는 다이오드 전압분의 다이오드 전류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 바이어스 포인트 V0의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삐뚤삐뚤한데, 그렇게 되면 전류의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인파가 들어가면 먼저 이 V0를 기준으로
다이오드에 적용을 해서 I0라는 DC 전류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기준으로 또 뭐가 나올까요? 정연파가 실려서 나가겠죠. 그래서 I0 더하기 IP, 이 IP는 크기고 전류 사인파 전류의 크기가 되겠고 코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각각 I0는 어떻게 구하냐? I0는 다이오드의 전류니까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VT분의 V0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는 어떻게 구하냐? IP는 스몰 시그널 경우 어떻게 구한다고 했나요? RD라는 레지스턴스, 스몰 시그널 레지스턴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RD는 I0분의 VT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IP를 구합니다. 그래서 VP에다가 RD를 나눠주면 IP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 IP를 대입해줘서 식을 쭉 구하면 최종 전류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I0를 지금 그냥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0로 표시한 거고 여기에다가 VT I0를 여기 지금 곱해준 요 신호를 스몰 시그널 사인파로 표시를 한 겁니다. 대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이 VP가 VT보다 굉장히 작아야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이 있죠. 사인파의 볼테이지가 굉장히 작은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가해지면 다이오드의 전류 또한 굉장히 작은 사인파의 신호가 나타난다. 대신 어떤 바이어스, DC 바이어스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몰 시그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신호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이 스몰 시그널 모델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리니어한 스몰 시그널 레지스턴스를 사용해서 바로 아웃풋 전류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렇지 않고 그 신호가 좀 커진다. 그러면 굉장히 분리가 복잡해집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다이오드의 전류전압 특성 그래프가 리니어하지 않고 익스포넨셜 했죠.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계속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오드 하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스몰 시그널 아나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ID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ID1이 바이어스 포인트였는데 ID2에 전류 변화가 생겼을 때 각각 VD와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쭉 풀어봤었죠. 그러면 거꾸로 VD 수식을 활용해서 ID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보죠. 그러니까 전류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다이오드의 전압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맞는 가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수식을 적었죠. VD1 플러스 델타 VD는 VT ln IS 분의 ID1 더하기 델타 ID죠. 왜냐면 이게 최종 전류니까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VD2가 된 건데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수식을 풀어주면 IS, ID1은 앞으로 빼고요. 이렇게 빼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VT ln 1 플러스 ID1분의 델타 ID가 됐을 때 이걸 간략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델타 ID가 ID1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지죠. 그럴 경우에 ln 1 플러스 x는 x로 간략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델타 VD가 요 텀이죠. 델타 VD는 VT분의 I D1분의 델타 ID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리니어 스몰 시그널 결과들과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델타 ID분의 델타 VD가 ID1분의 VT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걸 뒤집어주면 우리 앞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죠. A 서킷에서는 볼테이지가 원인이 되고 이 스몰 시그널 볼테이지 변화가 나타났을 때 다이오드 전류의 스몰 시그널 커런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 B 회로에서는 입력원에서 델타 ID 전류의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나면 다이오드의 전압에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변화를 일으켰을 땐 다이오드의 전류에 변화가 나타나고 만약에 바이어스의 전류 변화가 나타나면 다이오드의 전압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휴대전화 충전기 예제를 풀었었죠. 스몰 시그널과 라지 시그널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처음 풀었던 예제 3.15였나요? 그 문제를 이제 스몰 시그널 문제로 한번 풀어보죠. 일단 라지 시그널로 풀었을 때는 우리가 이터레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2.4V라고 가정했는데 2.411V로 변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요. 그래서 델타 Vout을 스몰 시그널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아답터의 전압 변화는 100mV죠.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VAD는 100mV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이오드를 RO, RD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RD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게 오타 같은데 그게 상관없으니까 이게 다 RD라고 하죠. 우리가 스몰 시그널로 모델했으니까요. RD는 ID분의 VT죠. ID는 바이어스 전류였고 바이어스 전류가 6mA였습니다. 6mA였고요. 그리고 VT는 Q분의 KT인데 절대온도 300K에서 정확하게는 0.0259니까 25.9mV인데 그냥 간략화를 위해서 26mV로 많이 가정을 하고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구하면 4.335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Vout이 어떻게 되는지 구하려면 저항 디바이더가 되죠. R1이랑 요 세 개의 더한 저항의 디바이더식으로 구해줄 수 있죠. 그래서 R1 더하기 3RD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3R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계산하면 11.55mV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구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죠. 아까는 첫 번째 풀었던 문제는 이터레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0.011V 즉 11mV가 변하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이건 간단하게 지금 스몰 시그널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11.5mV가 나오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유용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호의 변화가 작을 경우에는 이 스몰 시그널 아날리시스를 활용을 하면 모델을 활용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거 아까 앞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풀어버리는 거죠. 여기 6mA가 흐르고 다이오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계속 문제를 풀 때 이쪽 핸드폰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없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류가 있다고 해놨죠.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몰 시그널 모델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Vout은 얼마냐? 그거는 델타 ID 곱하기 3RD가 되죠. 왜냐면 요거에 의해서 어쨌든 여기에 전류 변화가 발생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델타 ID는 0.5mA죠. 0.5mA만큼 이쪽으로 빠졌으니까요. 거기 곱하기 3 곱하기 아까 구한 다이오드의 스몰 시그널 저항을 하면 마이너스 6.5mV가 나오죠. 그래서 0.5mA가 1로 흘러서 빠져나갔을 때 이 전압에서 마이너스 6.5mV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라지 시그널 오퍼레이션 또는 라지 시그널 모델로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론리니어 이퀘이션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터레이션이 계속 들어가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스몰 시그널 아나리시스가 조건만 된다면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